김정은입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 지지선을 위해서 우리 국민참여본부 민생경제 네트워크에서 주관하는 중소상공인 1389명의 지지선언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보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국민참여본부 시민참여네트워크 민생경제분과 회원들의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지선언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참여본부 시민참여네트워크 민생경제분과 총괄 대표이자 더불어 정의와 공정을 세우는 모임의 노영철 대표입니다. 네, 다음 사회적경제연대회의 박남수 대표입니다. 네, 다음 더불어 IT 패밀리 네트워크 이상국 호남 대표입니다. 네, 더불어 함께하는 소상공인 연대 권영목 대표입니다. 다음 더불어오션 안상진 공동대표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더불어 IT 패밀리 네트워크 이상규 수석관 대표입니다. 그 외에 각 네트워크幹부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또한 문재인 후보 선대위 국민참여본부 수석본부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대호 의원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영철 대표께서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문. 우리나라의 산업 현대화 과정에서 빈부의 격차와 산업구조 왜곡 등으로 배려받지 못한 경제적 약자들은 수십 년간 그 피해를 감당해 왔었습니다. 특히 IMF를 거치면서 대기업은 고용없는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이들은 세계적 경쟁력보다는 거대 자본을 활용하여 국내의 모든 분야에 진출하면서 소상공인과 농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취약한 터전까지 물불 안 가리고 잠식하여 고용 불안과 빈부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욕망과 기득권 유지를 위한 일부 위선적인 정치인들은 이러한 현실을 호도한 채 수권의 철학도 없고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도 오로지 북한만을 가리키며 가짜 애국심으로 국민을 속여왔고 그간의 이러한 모순들이 한꺼번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참담함은 경제, 민생, 외교, 안보, 복지 등 어느 한 분야 정상적인 부분이 없이 어린 학생들이 입에서조차 이것이 나라인가라는 부끄러운 말을 드려야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과거에 쌓인 모순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난 지금이야말로 구태를 청산하고 진정한 정권교체로 우리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에 우리 중소경제인들은 진정한 정권교체를 통해 농수산업과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사회의 중산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고 한편으로는 20년 가까운 수학과정을 거친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난으로 인해 좁은 골방에 갇혀 암담한 미래에 대한 고통을 안고 살든지 어쩔 수 없는 창업 일선으로 내몰리는 가슴 아픈 현실을 종식시킬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정책과 경제 공정질서 형성을 통한 중소기업 발전으로 청년과 장년이 서로 경쟁하지 않고 적정한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 일자리 정책과 이에 파급되는 봉지 정책 등 진정으로 따뜻한 가슴으로 모든 정책을 실현할 문재인 후보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 반드시 참다운 정권교체 실현을 통해 행복한 미래의 지름길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간절한 소망과 뜻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2017년 4월 26일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중소상공인 일동. 네, 다음으로 박남수 사회적기업 연대회 대표께서
지지선언자 명단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어디 계십니까? 저 사회자분이 좀. 네. 파이팅입니다. 네. 제가 말씀.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정기호 의원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순서가 인사말부터 좀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예, 아무튼 국민에게 지금 희망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희망들 중에 어떤 희망이 가장 급선무냐?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저께 언론에도 났지만 우리 1000만 노동자들, 급여 소득자들 중에 50%가 월 소득이 200만 원이 안 된다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자영업 중소상공인 560만 명입니다. 1년에 100만 명이 창업하고 또 87만 명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농민들 230만 명인데 월 평균 100만 원 남짓한 소득이라고 합니다. 노년층을 볼까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650만입니다. 인구의 13%나 차지하는데 그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노년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히 도탄에 빠져있는 민생경제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경제라는 말은 원래 경세재민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경제라는 말 안에, 말 속에 벌써 인생이란 말이 녹아 있고요. 세상을 잘 다스려서 백성을 구제하자. 이것이 경제입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면 대기업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가 수출 잘하고 대자본 중심으로 운영을 해서 경제 성장을 이끄는 그렇게 필요한 시대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런 체제의 한계를 우리가 눈앞에 목도하고 있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폭포 같은 경제가 아니라 분수 같은 경제로 아래로부터 소비가 창출되는 그런 체제로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갑을 안 연다고들 가끔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갑을 열어봐야 지갑 속에는 돈이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확 바꿔야만이 국민에게 먹고 사는 희망부터 좀 주자. 바깥으로 번지르하게 마철루가 올라가고 건설이 크게 되고 지표가 바뀌는 듯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멍이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가계부채 1,300조 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월세 전환율이 50% 이상 됩니다. 과거에 지출하지 않아도 되던 그런 지출이 자꾸 생겨난 거죠. 지갑에는 돈이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는 이제 재벌, 대기업 중심, 그들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종식되어야 하고 국민, 서민경제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그런 경제 철학과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고요. 대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차별 문제,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문제 확실히 좀 바꿔내야 합니다. 자, 지금은 국가가 나서서 제 역할을 재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도 좋은 보도를 통해서 우리 문재인 후보의 새로운 경제 방향에 대해서 다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사 좀 많이 좀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기자 여러분들의 간단한 질문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응답은 보통 나가서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그럼 기념 촬영 한번 하고. 네, 그러시죠.
캠찬을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박사님 맞춰주세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